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1.43% 상승, 나스닥 종합 2.37% 상승, S&P 500 1.9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3.62% 상승. 미국 주식이 또 로켓을 쏴버렸네요. 그리고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은 또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계좌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15일까지 올해의 수익이고요. 드디어 158%를 돌파하였습니다. 한 번도 안 팔고 홀딩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공포지수가 80이 넘어가던 7월 달에 일부 비중을 익절 후에 최근 9월, 10월에 어느 정도 또 추매를 했고 일부 현금 비중 또한 남아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앤 홀드는 하지 않으며 공포지수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면서 저점 추가 매수를 한 덕에 158%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저스 UDT가 도대체 뭐냐? 12만원?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장에서 테마주 주도주 매매를 하는 방법을 배우면 멤버십 비용인 12만원을 벌 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국장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주간의 순익이고요. 약 12%, 130만원 정도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시드는 작죠. 1000만원. 1000만원으로 약 13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멤버십 비용이 12만원이 비싼가요? 제가 국장 경력이 약 13년 정도 됩니다. 국장은 주로 단타 매매만 하는데 단타를 하면서 저의 모든 스킬과 매수 매도 이유를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딩방이죠. 저는 저의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모두 공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리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UDT 회원들에게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으나 멤버십 비용은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저의 모든 산전수전을 겪은 13년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기엔 제 13년간의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잔잔바리 멤버십 비용 이런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이유, 차트 보는 법을 실전을 통해 알려드린다는 거죠. 결국 주식은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보다 차트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UDT 멤버십 회원들이 저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윈윈하면서 신나게 주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48 뉴트럴이죠. 도대체 얼마 만에 공포지수가 뉴트럴로 변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드디어 정상으로 회귀한 거죠. 현재 상황은 그 어떤 종목도 주가가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중립,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중립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덴콜 옵션도 0.91로 중립입니다. 푸덴콜 옵션이 만약에 0.8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부분 익절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때는 탐욕이거든요. 오늘 한 가지 지표를 더 가져왔어요. 바로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 주가의 강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한글로 해석해서 읽어보면 몇몇 대형 주식은 시장 수익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왜곡된 상태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점을 갱신했고 그 밖에 다른 빅테크도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가 아직도 피어있냐? 바로 중소형주 또는 계잡주는 아직도 저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식의 최고점은 바로 중소형주, 계잡주까지도 급격하게 오르는 시장이죠. 항상 그랬듯 지난 7월도 그랬습니다. 초강세장의 끝은 바로 계잡주의 랠리로 끝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그때 또 매도할 겁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일부 비중을 매도했던 것처럼요. 기다리세요. 그럼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오늘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러 내리는 형국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봉이 시작하면 이때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후 내리고 있는 이평선을 맞고 다시 갈 길 간다. 그 갈 길은 하락이다. 제가 보고 있는 환율은 2060에서 2080 사이입니다. 이 2060에서 2080 사이가 환율의 적정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 더 내려줘.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네요. 하단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 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나스닥의 1배 지수 QQQ 차트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봉을 참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봉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개의 일봉이 모아진 주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강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RSI 62.85, 스토캐스틱은 이제서야 강세로 들어섰죠. 85.82. 더 남았다고 봅니다. RSI가 주봉 70 이상이 됐을 때 이때죠. 올해 7월 나스닥의 올해 최고점. 그리고 이때죠. 21년 나스닥 역대 최고점 보이십니까? RSI가 70 이상입니다. 고점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주가의 고점은 RSI가 70 이상이라고요. 지금 62.85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 주식 유튜브가 있어요. 빠르게 훑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든 구간을 다 견뎌놓고 이제서야 조금 오르는데 매도를 한다고요?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부터 제가 그런 잔잔바리 유튜버들과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단 한 주도 내주지 않겠습니다. 나스닥은 홀딩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본장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은 채로 일봉이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한 채로 오늘 밤에 미국장이 시작되면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면서 볼린저 밴드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오늘 장 초반에 또는 장 중반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대로 시작한다면요. 그러면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단 한 주도 내주지 마십시오. 조정이 온다 한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이런 걸 참지 못한다고 하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봉상의 RSI도 아직 68이지 않습니까? 일봉상의 RSI는 70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고점입니다. 아직 더 남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런 잔잔바리가 아니에요. 이런 초강세장, 스토캐스틱이 계속 과매수의 상황으로 유지되는 이런 초강세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초강세장에 끝까지 버티다가 조금씩 분할 매도를 실시할 겁니다. 이런 잔잔바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럼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죠. 뚫어버리고 이대로 오늘 밤 장이 시작하면은 장 초반 또는 장 중반에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홀딩이죠. 이미 방향은 상방이기 때문입니다. 홀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제주, 불주,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강한 매물대, 빨간색 강한 매물대, 제가 그어드린 선 뚫어버렸죠. 방향 정한 겁니다. 개 쏘겠다고요.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라. 불즈, 화이팅. 그럼 속스 S 반도체 숏 보겠습니다. 속스 S는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았죠. 굉장히 추세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무조건 롱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숏의 차트를 보고 조정 또는 롱의 고점은 어딘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속스 S는 지금 명확하게 차트가 안 좋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뭐 갭 정도는 메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갭을 메운 후 다시 하방으로 고개를 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을 홀딩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선을 하나 그었죠. 비트코인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이 지점.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어젯밤에 이 선을 딱 지켰어요. 아주 선을 잘 그었죠. 저를 좀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익절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를 딱 지켜주면서 일봉이 마감되고 오늘은 그냥 노멀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의 세력님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선 긋기는 아무렇게나 긋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어서도 안 되고 적절한 시점을 긋고 차트를 봐야 됩니다. 횡보를 보이다가 확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에 줄을 건 겁니다. 가끔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선을 한 수십 개를 그어놨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은 간단 명료하게 긋고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딱히 선을 그을 때가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냥 어제 큰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다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코인의 고점이 나왔다고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뭐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죠. 일단은 코인은 홀딩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0이죠.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72까지도 올랐다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탐욕 단계고요. 여기서 코인의 공포지수가 만약에 50, 뭐 40 이렇게까지 내리면 저는 추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고 나올 거예요. 코인은 나스닥이 아니니까요. 장기 우상향은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코인도 물론
장기 우상향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멘탈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인에 장투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뉴욕 양키스의 전설 요기 베라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나스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을 겸허하게 다 처맞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